지난 시간에 극한 끝까지 다 했지? 네. 다 했어. 연속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함수 연속 단어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이제 구간이라는 용어 하게 되는데 이미 구간이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 번 썼었다 맞지? 구간이라는 것은 실수의 부분집합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정의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의역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집합을 의미하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학자들이 좀 귀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 좀 더 간단히 쓰는 기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가 a부터 p까지의 모든 실수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를 그냥 간단히 이렇게 쓰겠대. 쌤이 이제 이때 여기다 뭐라고 쓴 거지? 등호를 쓴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거랑 저거랑 완벽하게 같은 기호. 이렇게 그냥 뭐랄까 어쨌든 집합 쓰고 바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간단히 저렇게 쓰기로 한 거야. 이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얘기야. 마찬가지로 x가 a, xb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쓰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약간 생략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쪽은 소괄호 쓰고 이쪽은 대괄호 쓰면 되겠지. 괜찮니?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이쪽에 대괄호 쓰고 이쪽에 소괄호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x가 a보다 크다. 어떻게 쓰면 될까? 그러면 여기 a부터 뭐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x가 a보다 크다 갔다가 되면 여기 이제 닫힌 괄호 쓰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x가 b보다 작다가 되면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쓰고 p 쓰고. 그다음에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쓰고 b 닫힌 괄호 쓰고 이렇게. 닫힌 괄호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아무 말 안 했지.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열린 구간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닫혔다는 말은 경계가 포함된다는 뜻이고 열렸다는 말은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별거 아니잖아, 맞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한대는 사실 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열린 괄호로 쓰는 것 같아, 소괄호로. 오케이.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이름이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그냥 둘 다 써.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냥 양쪽 괄호 있을 때 닫힌 구간, 양쪽 대괄호 있을 때 참, 양쪽 소괄호 있을 때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끝이야. 나머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이걸 쌤이 뭐라고 쓴다고 했었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었잖아, 맞지?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구간이라는 기호고 우리가 저렇게 주어지게 되면 저게 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집합을 간단히 나타낸 기호라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합집합 써도 괜찮아, 교집합 써도 괜찮아. 연산기호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집합을 간단히 나타낸 거니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쌤이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 다음 두 함수 fx와 gx가 모두 연속인 구간은이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연속을 하지 않았잖아, 맞지?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의 교집합은 뭐냐 이렇게 물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거기 fx는 2 이상의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잖아, 맞지?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위쪽에 닫힌 구간, 무한대 열린 구간 이렇게 푸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gx는 뭐야? 우리가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뭐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러면 밑에 적어놓은 것과 같은 구간이 되겠지. 그래서 그들의 교집합을 찾으면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수라가 수투를 한 적이 있나? 미적분로는? 있는데. 자, 일단 진행합시다. 자, 이제 뭐 할 차례냐? 우리가 함수의 연속 그리고 연속과 이제 불연속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 수학에서 이제 정의가 특별히 중요한 파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파트는 얘는 그냥 정의가 근본이 근본. 잘 합시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수학에 소개되는 단어니까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지. 연속이란 말이 의미가 뭔데? FA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 얘는 뭐지? a에서의 함수값이지. 얘는 뭐지? a에서의 극한값이지. 그래서 이 둘이 같으면 1대 우리는 이제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약간 잘못 썼다. 얘를 밑에 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럴 때 우리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왜 저런 정의를 했을까? 이 친구는 뭐라고? x는 a에서의 함수값. 맞지? 이 친구는 x는 a에서의 a 근처에서의 그 극한값. 함수값? 극한값? 어쨌든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지?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극한을 계산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대입만 해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그게 언제였지?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때 맞지?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그래프에서의 의미가 연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데 여기 A라는 점에서 X는 A라는 점에서 누가 봐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잖아. 맞지? 근데 내가 그래프를 모든 함수를 다 그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사실 누구라도 불가능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근데 그리고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경우에는 그리지 않고 처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즉 수식으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A에서의 우극한도 이 값으로 바꿔가지고 A에서의 좌극한도 이 값으로 바꿔진다면 결국 저 점에서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괜찮니? 해결 많이 아파? 혹시 해결 너도 어제 그거 했어? 오늘 안 했어? 근데 혹시 뭐 다른 활동을 열심히 했니? 다행이다 해결야. 아파 보여. 어쨌든 힘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다시 첫 번째로 함수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들이 같으면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겠대. 근데 사실 연속의 우리한테의 실제적인 의미는 연결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 가면 정의가 약간 달라지긴 할 거거든. 이야기하는 바가 약간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연속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데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연결이 그냥 모든 의미 넘어서는 다른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뭐 연속, 연결 뭐 이렇게 고쳐놨지, 맞지? 그리고 이제 보통은 간단히 우리가 이제 좌우함 같다라고 많이 처리할 겁니다. 실제로는 그럼 이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되려면 좌극함과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좌극함, 우극함이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사실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 세 개가 모두 같다라고 풀어도 아주 실전적인 해석으로 매우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간단하면 그냥 함수값 구하고 구해서 둘이 같다고 풀 거야.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어떤 다른 접근이 생긴다면 각각 구해서 같다는 컨셉을 풀게 될 거야. 괜찮니? 이렇게. 다시 연속은 뭐라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연속이야. 실제로 우리의 체감은 연결해야 되고 또 계산을 할 때 필요하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연속이라고 주어지면 어떤 거야? 저거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거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이래. 그리고 f2가 3이래. 실패. 극한값이 3이래. 그러면 f2도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런 의미에서 예를 봅시다. 첫 번째 함수 fx가 x는 2에서 연속이래. 그래서 2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이 a 더하기 2고 2에서의 우극한이 3a 마이너스 1에 그때 a 더하기 f1을 구하래. 뭐 뜻이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와 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풀면 얼마 나와? 띠링띠링 하면 얼마 나와? a가 2 나오겠지, 맞지? 맞지? 그리고 f2는 그럼 얼마야?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둘 중에 하나랑 같은 거지, 맞지? a에 2 넣으면 4가 나오겠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그 함수 fx가 사실 가장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함수 fx가 이제
정의가 된 x는 2에서 연속이래. 그럼 뭐 한다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와 그 다음에 f2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거기서 f2는 얼마래? f2는 얼마래? p대 b. 자, 그 다음에 2에서 이 극값은 여기다 fx를 쓰고 싶거든. 근데 저기는 x가 2에 가까이 가지만 2가 되지는 않는데,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x-2분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누구야? x제곱 더하기 ax-4 요렇게 쓰게 되는 거야. 다시 원래 여기가 fx 자리인데 지금 x랑 2랑 같다고 같지 않다고. 근데 거기 관계식에 2가 아닐 때는 누구래? fx가. 지금 내가 방금 쓴 저 식이라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그 식을 쓴 겁니다. 그럼 뭐지 이거? 뭐지? 이지? 미정계수. 맞아. 결정. 결정.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그럼 얘를 x-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4가 나와 있는 거 이게 뭐가 필요해? 플러스 2가 필요하지. 그럼 얘 약분 될 거고 이 지분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럼 b가 4인 거고 a는 1차항 계수하면 얼마야? 제로가 되겠네. 저거 식 리미트 안에 fx가 나는 거예요. 응? fx 나는 아니 나눈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게 fx라는 뜻이야. 나누지 않았어. 여지가 있겠어? 본요. 쏘리.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 다음 얘를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연속이라면서 fx가 x제곱 -9 곱하기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일 때 이제 f3-f-3의 값을 구하시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식을 쓸 때 이제 우리가 fx를 이제 x제곱 -9분의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쌤이 원하는 답은 안 돼요, 여기가 사실. 이렇게. 자, x가 3도 아니고 -3도 아닐 때 이렇게 되겠지. x는 3일 때는 f3이 정의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f-3이 정의되겠지. 문제에서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3일 때 함수값도 -3일 때 함수값도 존재하긴 할 겁니다. 그걸 찾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그럼 뭐 해야 되지? 저기다 식을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면 여기 fx를 쓰면 뭐가 돼야 돼? f3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를 쓰면 그게 뭐가 돼요? f-3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은 분모가 어디로 가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각각 x-3과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질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어떻게 인수분해될 거라고? x제곱 -9 곱하기 무언가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자, 어쨌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뭐라고 채워야 되겠어? 우리 뭐 하는 거지? 계수 비교하는 거 나왔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 생겼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9, 이거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 여기가 만약 0이 아니라면 2차항이 생기잖아, 맞지? 근데 지금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는 뭐 더하기 0, 빼기 0, 뭐 하여튼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아,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되면 fx라는 식은 -x 곱하기 x제곱 뭐 x 더하기 인수를 해놓읍시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괜찮지? 그리고 이걸 여기다 해서 f3 구하고 f-3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정리는 괜찮아? 자, 스라일 잠깐만 봅시다. 구간은 그냥 알아서 이해해라. 그치? 알아서 이해해라.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쓰겠대. 여기 등호 있으면 꺾인 거 알아? 꺾인 거 알아? 이거 알아? 등호 없으면 그냥 속 알아. 이게 전부야. 자, 함수 fx, x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값 존재하고 둘이 같대. 그럴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정의할 거야. 이거는
뭐의 영역이냐면 정의의 영역이. 정했대.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받아들이는 거야. 어쨌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연소를 정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결국 그래프 연결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A에서의 함수값이랑 A에서의 우극한이랑 A에서의 좌표를 이렇게 갖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딱 맞물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결된다. 괜찮니?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나머지 그냥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연소극 정리는 몇 단계였지? 연어 몇 단계였지? 좀 써놨죠. 몇 단계야? 3단. 자,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아니, 자, 여기가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연속이다. 이게 정의 3단계 알았지? 그렇게 3단계를 해석하는 거 원래. 다시 뭐 한다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다. 그러면 연속이야. 그럼 불연속은 뭘까? 불연속은 연속이 아님을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속이 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선생님 방금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함수값이 없어. 그럼 불연속이야. 오케이? 두 번째로 어떤 함수가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없어. 그럼 불연속인 거야. 어떤 함수가 함수값도 극한값도 있는데 둘이 달라. 그럼 불연속인 거야. 이 순서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서를 읽어.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가 x는 a라고 하죠. 그럼 이 함수 f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이유는 1번 때문에. 괜찮니?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f가 이렇게 돼. 이 함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함수값은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괜찮지? 오케이. 세 번째로 이렇게 됐어. 이 함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둘이 달라서. 그럼 왜 1번, 2번, 3번이 필요하냐? 이 친구는 함수값이 있어 없어? 그러면 저기 세 번째 것도 만족할 수 없지 않지 않나? 없지? 없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자, 어쨌든 없다 맞지? 근데 그러면 이거가 불연속인 이유는 1번, 3번인가? 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쌤 말 이해한 사람? 내가 못하게 설명한 거 같아. 저 이게 한두 명이 못 이해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이해 못했으면 내 잘못이 맞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거가 불연속인 이유는 몇 번? 1번이야. 얘는 몇 번? 2번이야. 얘는 몇 번? 3번이야. 근데 2번을 예로 들어보자. 2번을 예로 들어보자. 2번은 지금 저기 3번을 만족해 안 해? 3번도 얘는 3번도 만족하지 않잖아, 맞지? 그럼 3번이라고 대답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3번도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으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3번도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답을 쓸 때는 이유가 2번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1번, 2번, 3번 순서를 확인하고 2번에 썰리면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오케이? 순서 없지. 저기 써놓은 순서 그대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좋아. 써놨어. 1번. 함수값이 존재하고 2번. 극한값이 존재하고 3번. 같으면. 그게 순서. 그리고 거기 책에 다 써놨어. 강의 어때? 책에도 있고. 그게 1, 2, 3번 순서야, 맞지?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답에 문제에서 그걸 쓰라고 했잖아. 다음 함수가 불연속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1번 쓰고 1번 체크하고 1번 통과하면 넘어가고 2번 체크는 2번에서 썰렸어? 그럼 2번을 쓰는 거야. 3번을 쓰는 거야. 2번, 3번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차례대로 1번 통과, 2번 탈락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하듯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혹시나 그렇게 해서 쌤 이제 시험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소수점 채점하는데 가서 쌤 3번도 되잖아요. 차례대로 가는 거야. 그거 써야 저 순서도 그럼 됐지?
자,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저거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연속 불연속을 판정하는 기준 자체가 저 순서대로 확인하게 돼 있어. 애초에 넘버링 1, 2, 3번으로 돼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 이상한 걸 좀 적어놨거든. 봅시다. 참고. 이게 이제 불연속의 종류라는 게 있거든. 불연속의 종류. 불연속의 종류라는 게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안 나오고 그 교사용 지도서에는 나옵니다. 선생님들도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불연속을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 첫 번째는 1종과 2종으로 분류해. 누가 이름 붙였는지 나도 몰라 알았지? 그냥 분류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거든. 절대. 오케이.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과 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너희들도 판단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알고 있으면. 왜냐면 일단 일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해. 애초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함수값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x는 a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 불연속도 논할 필요 없어. 그냥 끝인 거야. 오케이. 저거는 그냥 저기까지. 괜찮니? 불연속하고 끝난 거야. 저걸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뭔가 우리가 여기다가 다음 스텝을 요구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f라는 친구랑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함수 g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둘이 뭐 더했대, 뺐대, 곱했대, 나눴대. 그래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대 라는 스텝을 밟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문제의 엄청 중요한 요소야. 그러니까 연속에서 가장 대세 주제야. 그게 어떤 말 하는지 알겠지? 근데 이 친구는 애초에 FA가 없어서 얘랑 뭘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고 자식도 함수값이 없는데 뭐 애초에 그 다음 스텝이 진행이 안 돼. 얘는. 그래서 얘는 문제 안 나와. 그냥 불연속 판정 문제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 거 처리할 때 하고 싶은 얘기 알았지? 어쨌든 함수값에 있는 거 당장 이건 기본값. 함수값이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이 진행되지 않는다. 애초에 함수값이 있어. 근데 일종은 좌극한과 우극한도 있는 그 불연속을 이제 그 일종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종은 뭐겠어? 이종은 함수값은 있는데 함수값은 무조건 있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얘는 좌우 중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뭐였지? 그거는 근데 여기에는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맞지? 왜냐하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일단 이제 그 뭐지? 다른 거는 사실은 좀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위한 거고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인 거지. 정확한 없을 수가 있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을까? 우리 근데 그 극한값이 없는 게 꼭 둘이 다른 것만 있었나? 이게 약간 욕 같지만 이런 게 있었지 않나? 발산? 기억 안 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면 극한값이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없다고 하는 거죠. 없다고 하는 거. 발산 케이스를 주로 생각할 수 있어. 물론 진동 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아예 안 나와서 지금 논할 필요가 없어. 일단 다시 봅시다. 다시 일종은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존재는 하는 거야. 근데 불연속인 거야. 그럼 그렇게 불연속이 되는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친구를 그 제거 가능 불연속이라고 불러. 다시 그러니까 일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거 가능.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린 제거 가능 불연속이라고 불러. 이름 내가 붙이진 않았어. 알았지? 나는 그냥 있는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름 왜 저까지 지금 이거 하지 마. 내가 지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점프야. 점프. 영어로 보통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쓸게. 점프 영어 쓸 줄 알아. 어쨌든 피약 불연속. 한국어로는 피약 불연속이라는 거. 얘는 리무버블. 써볼까. 리무버블. 오호 이 정도. 오케이. 근데 이제 얘는 점프가 좀 발음이 더 편하잖아. 피약보다. 피약이 덜 와닿는 단어잖아, 맞지?
근데 얘는 이거보단 이게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긴 하지. 그냥 섞어 쓰는 겁니다. 안녕? 저 봤어요. 오 뭐야? 됐다. 미안. 지금 목소리 이게 완전 이거라서. 광고에 남겨. 자 어쨌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점프 불연속. 비약 불연속이 이 친구입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점프하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럼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어? 얘는 함수 값도 있고 극한 값도 있는 거야. 둘이 달라서 불연속일 때 우리는 제거 가능이라고 불러. 괜찮아? 얘는 함수 값도 있고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는데 극한 값이 없는 케이스. 오케이?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비약 점프라고 불러. 괜찮지?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종에서는 이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한이고 하나는 진동이야. 근데 진동은 이제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xa라는 곳이 있으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막 왜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심전도 딱 진동하는 거 있지 뭐 그런 느낌의 그래프 같은 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를 논할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진동 불연속이고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무한 불연속이 뭐냐면 무한 불연속이 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 우극한도 없고 좌극한도 없는 거잖아, 맞지? 물론 둘 중에 하나는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둘 중 적어도 하나가 무한대로 발생하는 케이스를 무한 불연속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니? 사실 무한 불연속은 조금 드물게 나오는데 제거 가능이랑 점프는 사실은 꽤 많이 나옵니다. 논리에서. 큰일 났다. 성민이 졸려. 어떡해? 어쨌든 뭐 이 말 자체가 어렵진 않지. 희규야, 말 자체가 어렵진 않죠? 희규 살아있니?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회전하고 있니? 자, 우리 다음 쪽으로 합시다. 다음으로 17쪽으로 갑시다. 근데요. 오. 좌극한이 있는데 우극한이 없거나 그때는 함수가 없고 그래프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않지. 참 비약은 이게 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다 달라도 괜찮아, 그렇지? 비약은. 자, 이따가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사실 중요하게 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떤 여기서 뭔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점에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어떤 범위 전체로 확장시키는 구조로 갈 거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치워버렸네. 여기 딱 있던 거가 뭐였지? 수연아? 여기 있던 게 뭐였지? 단계. 지금 쌤이 봤을 때 눈에 일단 이제 풀어진 사람이 성윤이, 수연이, 하윤이, 네? 혼진이야. 해교는 눈은 멀쩡해. 맞아. 그냥 아파 보여. 근데 쌤도 그 이야기했잖아. 쌤도 이게 너무 졸리거나 그러면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그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 너희도 그렇지 않을까, 성윤아? 안 그래? 어쨌든 힘내십시오. 꼴만 세게 때려줄까? 쌤한테 승질 나서라도 잠깨게. 어때?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x는 a에서 연속으로 시작했어. 한 점에서 연속을 하고. 근데 사실 그래프는 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 무한히 많은 점들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무한히 많은 점들에서의 연속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괜찮지?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간에서의 연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주 복잡하지 않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어쨌든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그냥 함수 fx가 정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면 모든 x에 대해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면 유리마 연속의 정의가 뭐였지? 연속의 정의요? 아까 그거 세 개야. 네. 말해봐. 함수값이 존재하고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그걸 만족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렇잖아, 맞지?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1부터 2 사이 정도 되면 숫자가 한 몇 개 없지, 맞지? 무한이 많잖아. 불가능하다. 무한이 많은 확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맞지? 약간 그러니까 정의가 그런 거고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러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뭐 보통 이제 어떤 범위에 속한 정의역에 속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뭐 FA랑 이렇게 쓰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역이 A부터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하자. 이게 정의역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그 X가 이거일 때 X라고 하지 맙시다. A가 이제 정의역에 속할 때 리미트 다시 FA랑 이거 임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거가 실제로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못해.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저렇게 말로 퉁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해했어?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저거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커버하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일일이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다들 점심 엄청 맛있게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왜 이렇게 졸려? 쌤 잘못이네 그러면? 어쨌든 봅시다.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만족하면 우리는 fx가 그 정의역 내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보통 연속 함수라고 불러. fx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정의에 속하는 모든 x에.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연속의 실제 의미가 뭐라고 했지? 연결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혹시 중간에 끊어진 함수가 있나? 거의 없다, 맞지? 사실은 굳이 예를 들자면 누구 있겠어? 유리함수 맞지? 유리함수. 근데 사실은 유리함수도 정의역 내에서는 끊어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하거든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제를 항상 이렇게 줘. 다음 함수 중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야 이런 식으로 봐. 그럼 유리함수는 기준이 정의역이 아니라 실수 전체의 집합을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유리함수도 연속함수라고 불러도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제 그 분모가 0되는 곳에서 불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거지. 우리는 어차피 아직은 고등학생이잖아, 맞지? 우리가 아니고 너희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만약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면 함수 fx가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건 똑같아? 저기 사이에 점이 몇 개쯤 있다고? 무한히 많다고, 맞지? 그러니까 그냥 저 범위 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면 우리는 그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확인할 방법은 실제로는 없다.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닫힌 건 AB에서 연속이라는 걸 어떻게 정할 거냐. 오케이. 근데 우리 그 직관적인 판단을 한번 이제 체크해 봅시다. 봅시다. 연속이 뭐라고? 그래. 나의 수학적 센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까? 첫 번째 질문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까요? 두 번째 질문 일단 첫 번째부터 들어보십시오.
다친구한 AB를 뭔지 모르겠어? 네. 아까 이거랑 동등한 의미고 지금처럼 경계를 포함하게 되면 닫힌 구간이라고 들어갔다는 뜻으로 얘는 그럼 뭐라고 모르겠어? 열린 구간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거지. 괜찮니? 얘는 요거랑 똑같은 거야. A, X, B. 우리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은 표현. 정확히는 이것까지 있어야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뭐 그 정도야. 원래 집합이야 구간이. 여튼 연속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혹시 자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 맞습니다. 아닌 거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지금 닫힌 구간 AB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살아있어? 그러면 성윤이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네?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에요. 자, X는 B에서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아니에요. 자, 쌤이 원하는 답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사실 강의 노트에 다 적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하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닫힌 구간 AB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그 X가 A보다 작은 상황, X가 B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매번 이야기하지만 논의의 범위가 정말 중요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 A 오른쪽만 보면 A부터 A 오른쪽만 보면 연결되어 있잖아, 맞지? 오케이? 여기는 어때? 이거는 연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함수값이랑 여기 우극한이랑 같아, 좌극한이랑 같아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친구 때문에 연속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에서도 연속이고 닫힌 거 AB 기준으로 봤을 때 A부터 B까지도 연속인데 B에서만 연속이 아니라서 얘는 닫힌 거 AB에서 연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닫힌 거 AB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그리고 이거의 판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러프하다. 두 번째가 A에서는 A에서 우극한과 FA가 같기만 하면 돼. 왜? 원래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논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부터? A 이상이야.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성윤아, 세 번째는 뭐라고 쓸까? 모르겠어요. 우리 A에서, 그러니까 열린구간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이제 남은 게 뭐라고? A에서의 이벤트와 B에서의 이벤트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A에서는 A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우극한이 같으면 돼. B에서는 B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좌극한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FB랑 리미트 X가 B-로 갈 때 FX랑 같으면 요 세 개를 만족하면 우리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정의하겠다. 괜찮니?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선행을 한 친구들 조금 더 맡아야 할 것 같긴 한데 그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와 비교를 조금 할 필요가 있거든. 참 그 전에 연속 함수는 뭐라고 했지? 연속 함수는 아까 말로 했잖아, 쌤이. 맞지? 연속 함수가 뭐였지? 저 말 그대로야. 정의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면 연속 함수야. 그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그 기하학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지? 그래프가 다 연결돼 있으면 그럼 연속 함수야, 맞지? 그럼 불연속 함수는 뭘까?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불연속일 때 불연속 함수라고 해요.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함수,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만약 여기 하지만 AB라는 제한이 없었으면 이 친구는 불연속 함수야, 아니면 불연속 점이 있는 함수야.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인 거지. 나머지 다 연결돼 있잖아, 맞지? 구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는 뭐라고? 모든 점에서 불연속. 불연속 점이 있는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된 함수. 일반적으로 나오는 함수.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해결 괜찮아? 그럼 불연속 함수가 있을까? 불연속 함수가 있을까? 모든 점에서 다 끊어져 있어. 가능할까?
사실 가능하지. 거기 써놨어. 다리 아, 이 글씨가 좀 그렇게 써긴 했다 맞지? 디리클레 콘션으로. 프랑스 수학자 이름인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fx가 정의되길 1령 x가 유리수일 때는 1을 찍고 x가 무리수일 때는 이제 0을 찍는 이제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 그 실수의 조밀성 이란 거 들어본 적 있어? 어? 초3 때, 중3 때, 초3 때 아니고 중3 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라는 걸 이제 하면서 실수의 연속성, 실수의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 이런 거 했을 거거든. 처음 들어? 아, 그래? 촘촘하다라고 하던가. 들어본 적 있어 이 말? 수학 시간에 촘촘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유리수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유리수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 어떤 의미의 두 유리수가 주어지면 그 두 유리수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도 있어. 어떤 두 무리수가 있으면 그 두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이게 조밀성이라고 불리는 개념이거든. 수학적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함수는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이 유리수야? 어떤 그 x좌표 유리수야? 그럼 그때의 함수값이 1인 거잖아, 맞지? 또 다른 그거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가 있어서 그때의 함수값도 1인 거야. 그 두 유리수 사이에 누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가 있어. 그러니까 함수값이 0 되는 곳이 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저걸 이제 불연속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통 가볍게 언급하는 편이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그냥 직선 그려져. 왜냐면 인간의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 오케이? 어차피 구별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불연속 함수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즉 존재하지만 우리가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괜찮니? 우리가 다루는 건 뭐라고? 주로 이제 불연속 점이 있는 함수를 다루게 되겠지. 그래서 거기 쌤 예로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fx가 이제 가우스 x야. 자, 이거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잠깐만 우리 살아있어? 정신이? 성준이 괜찮아? 어리면 어렵다고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쌤이 그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최대한 자세히가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알았지? 사람마다 이게 어쨌든 불편해하는 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혹시 정면 기억나? 이 함수를 스텝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스텝 함수. 그러니까 계단 모양이라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어. 그럼 얘는 어디마다 끊어지는 거지? x가 정수가 될 때마다 계속 끊어지는 거지, 맞지? 그런 함수도 불연속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불연속 점이 있는 함수.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넘어갑시다. 지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진짜 뭐랄까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그 다음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어쩔 수 없이 쌤이 이제 좀 늘어지지만 그냥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연속함수의 성질. 우리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렇지? 언제 시험? 자,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 fx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쉬는 거는 웬만하면 1시간 단위로 쉴 거야. 이렇게 웬만하면 1시간 단위로 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해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주면 사실 좀 많이 졸려? 저요? 아니요. 안 졸려? 봅시다. 함수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 가정이야. 가정. 참 혹시 성질이 뭔지 알아? 네? 성격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성질이 뭐야? 성질. 수학에서 특징. 그
참임이 증명된 명령. 뭐뭐이면 뭐뭐이다 보고요. 자, 함수 fx와 gx가 x내에서 연속이면 fx 더하기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야. 이게 연속 함수의 성질이거든. 당연한 것 같지. 괜찮지. 왜냐면 fx가 x내에서 연속이란 말은 거기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연속성 있게 변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gx도 거기서 연속성 있게 변하면 둘이 더 해봤자 연속성 있게 변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 불연속이 된다는 말은 값이 갑자기 튄다는 얘기거든. 근데 fx도 튀는 놈이 없고 g도 튀는 놈이 없으면 연결되면서 변하겠지 라고 러프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극한에서는 극한의 성질을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그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정의가 엄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연속은 지워버렸지만 정의가 엄밀하지 않아. 정의가 엄밀해. 그래서 얘는 그냥 증명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우리 가정이 fx가 x내에서 연속이래. 그 말은 fa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가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g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같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가정. 우리는 그 가정을 바탕으로 뭘 보이면 되지? 결론을 보이면 돼. 오케이. 자, 근데 결론이 뭐지? 연속이래. 우리 연속은 뭘로 보인다고? 정의로 보인다. 정의가 뭐였어?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연속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fa 더하기 ga 존재하니? fa가 있고 g가 있잖아. 지금 둘이 더하기 당연히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존재하니?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해서 지금 이 극한이 존재하고 이 극한이 존재하면 둘이 어떻다고? 각각 리미트 분배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쌤이 원래는 써야 되는데 한 줄 생략할게. 여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써야 되고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써야 되겠지. 근데 그게 누구랑 같다고? 가정에서 fa랑 같다고. 누구랑 같다고? g랑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fa 더하기 g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때? 지금 같잖아, 맞지? 그럼 뭐야?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 뭐 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연속의 정의가 여기서 연속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속 함수끼리 다음 뭐라고? 연속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지.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같은 방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만 빼고? 나눌 때 이제 GA가 0이 되는 경우 빼고 분모가 0 되는 것만 빼고. 오케이? 물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연속입니다. 뭐 때 빼고? 분모가 0 될 때 빼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밑에 의미라고 써놨는데 연속 함수끼리의 사칙 현상과 실수배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면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연속 함수라고. 그리고 분모에 위치한 함수가 있다면 모든 x에 대해서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늘어지는데 자, 우리 그 55, 56, 54, 56에 있는 보기를 좀 풀어봅시다. 54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54, 56, 57 보기 풀어봅시다. 54, 56, 57페이지 보기를 풀어봅시다. 그 아주 작은 디테일을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x제곱 마이너스 4는 제를 이렇게 풀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쓸 때 이제 x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 사이에 뭐 쓰게 돼 있지 원래? 중3 때 배웠는데 여기 뭐 쓰라고 돼 있어 원래 중3 때? 또는을 쓰게 돼 있잖아, 맞지?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보통 뭘 많이 쓰지? 쉼표를 쓰잖아, 맞지? 쉼표는 원래는 또는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해석되는 상황도 사실은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또는이 안 하지. 그러니까 또는은 근데 집합에서의 뭐랑 같아? 합집합과 같지.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 보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인가? 아니구나. 이렇게겠지. 그 보기 문제 중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푸는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괜찮은 거야. 그냥 마음대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합집합과 같은 의미고, 특히 집합에서는 그다음에 얘를 이제 컴마로 대체하기도 하니까 저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그 구간의 표시에서는 허용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한 디테일이긴 합니다.